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있어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지만 끝내 못한 말이 있다면요. 그 말을 댓글에 적어봐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공간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말을 꺼냈을 때 돌아왔던 대가가 제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이죠.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때는 무슨 생각이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믿었어요. 내 마음을 나누면 상대도 나를 더 잘 이해해줄 거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때가 있었죠. 당신도 저처럼 이 적막함을 잘 알 거예요. 오해받은 뒤에 찾아오는 그 텅 빈 허무함을요.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 말들은 깊은 포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 깨달음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쌓여온 상처들이 만들어낸 결론이었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 말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겐 제가 그저 마음을 꽉 닫아버린 무관심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차갑다는 말, 감정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정이 너무 많아서 넘쳐 흘러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 무표정한 가면 아래에선 겉으론 보이지 않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이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꽉 차 있죠.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퇴행이자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정서적 철수라고 불러요. 너무 많은 자극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래요. 이건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놀라운 적응 능력인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를 지키려는 거죠. 예전에 제 삶 어딘가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부서져 버렸던 아픈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을까 가끔 생각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가 비웃음을 샀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울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는 말을 들었을 때였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무너졌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도 유대감 대신 오직 혼란과 거절의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던 기억이 저를 괴롭혀요. 내 말은 왜곡되고 감정은 무시당했죠. 내가 보여준 약점은 오히려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경험인지 아세요? 나를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가장 약한 순간에 그 약함을 이용했을 때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제 마음은 잔인하지만 분명한 규칙 하나를 뼈저리게 배우고 말았죠. 오해받아 상처 입는 이 입을 닫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갑작스러운 결심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충돌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나만의 현실적인 수단인 거죠.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걸 두고 결코 냉담하거나 감정이 메말랐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건 자신을 필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식을 안으로 꽁꽁 가둬버린 처절한 방어 반응이니까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오히려 더 깊은 통증을 불러온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버린 후의 일이죠. 저의 진심 어린 성의가 이해가 아닌 그저 싸늘한 부정과 거절로 되돌아왔을 때의 그 기분 아시나요? 용기 내어 약함을 드러냈지만 남은 건 더 큰 혼란과 깊게 파인 마음의 흉터뿐이라서 이젠 너무 두려워요. 용기라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열었다가 돌아오는 건 싸늘한 무시뿐일 때 그 공허함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린 배워요. 목소리를 내면 무방비해지고 자신을 드러낼수록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걸 가슴에 새기게 되죠.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공포예요. 손이 떨리고 목이 조여오고 심장이 쿵쿵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찾아낸 해결책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가슴 시리도록 슬픈 것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기 전에 먼저 입을 꾹 다무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 정해진 일이 아니에요. 이 지독한 고요함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제 삶에 스며든 습관이죠. 처음엔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돼. 저 상황에서는 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씩 검열하다 보니 어느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편해진 거죠. 상관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이 이상의 고통은 도저히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온기가 본래 따뜻해야 할 이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 속에서 제가 찾은 길은 하나뿐이죠.
연약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게 남겨진 유일한 도구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두껍고 높은 벽이었어요. 그 벽은 처음엔 얇은 종이 한 장 같았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약한 경계선이었죠. 그런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오해를 당할 때마다 그 벽에 돌을 하나씩 더 얹었어요. 지금은 제 힘으로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고 두꺼운 성벽이 되어버렸죠. 제 침묵은 나약함도 무관심도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겨우 짜낸 삶을 위한 지혜랍니다. 만약 당신 앞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갑자기 말문을 닫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건 그들에게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심을 꺼내 보이는 게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 곁에서 왜 말을 안 해? 왜 그렇게 차갑게 구냐고 다그치는 건 가장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재촉이 아니에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온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보냈을 때 세상은 과연 저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었을까요? 제 간절한 말들은 늘 무시당하거나 혹은 잔인하게 뒤틀린 채 비수가 되어 제 가슴으로 돌아왔어요. 약점은 다리가 되지 못하고 흉기가 됐죠. 그래서 저는 침묵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게 된 거예요. 마음의 핵심을 지키고 오해라는 폭풍을 피하기 위해 제가 숨어든 유일하고도 작은 벙커인 셈이죠. 제가 원래부터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마음의 에너지마저 바닥나지 않도록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저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제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오해일 뿐이죠. 이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아주 깊고도 절실한 최후의 방어책이니까요. 처음부터 저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결코 아니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기나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상처를 입다 보니 어느새 이런 고요함이 제 몸에 익은 습관이 되었네요. 나를 드러내도 거절당할 뿐이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조차 이젠 포기했어요. 알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점점 흐릿해져요. 누가 나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요. 말해봤자 회복될 리 없고 솔직해질수록 아프니까 제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결코 한순간의 충동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깎여나간 끝에 도달한 결론이죠. 제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사히 견뎌내기 위해서 눈물겹게 익혀온 생존을 위한 방어 행동인 셈이에요. 말이 결국 거절을 부른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를 구하는 가장 나은 선택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고요한 습관은 나를 감싸는 단단하고 견고한 껍질이 되어 저를 보호해줍니다. 입을 닫는 건 나를 억누르려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나를 지탱해줄 마지막 무기일 뿐이죠. 긴 세월 동안 이 조용한 방어 본능은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해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 나름대로 적응한 것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반사작용이었는데 어느덧 침묵은 제 삶의 숨결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도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는 대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하지만 제게는 세 번째 길뿐이었어요. 바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프리즈 반응 말입니다. 너무나 두려운데 퇴로가 보이지 않을 때면 제 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곤 해요. 도망칠 용기도, 맞서 싸울 힘도 당시에 저에겐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며 마음속 깊은 곳, 나만의 대피소에 숨어 지내는 수밖에 없었죠. 상처받아 입을 닫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이 마비 상태를 선택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몸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면서 말이죠. 의식만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목소리를 내려 해도 목구멍이 거부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넘쳐나는데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위태롭게만 느껴집니다. 목이 조여오고 단어들은 모래처럼 흩어져요. 그저 떨리는 몸을 스스로 끌어안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죠. 진심을 드러내다 망가지느니 가둬두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결과물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침묵은 눈앞의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성벽이지만 타인에겐 그저 차갑고 무심한 모습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죠. 입을 닫은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감정도 없는 냉담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많아 넘치는 거죠. 오히려 내면의 고통과 생각들에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깊게 마주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질 것 같은 현실을 마음속에서 필사적으로 이어붙이는 중이죠. 가슴 밑바닥에선 수천 개의 말이 휘몰아치고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집어삼켜질 것만 같은데 말해요. 상대의 말을 몇 번이나 되새기며 의미를 찾고 있죠.
마음은 요동치는데 밖으로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저와의 아득한 거리감. 그 차가운 벽의 실체는 사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건 상처 입은 제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쌓아 올린 너무나도 유약하고 섬세한 방어 기제거든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집어삼켜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나만의 서툰 생존 지혜인 셈이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 순간 처절하게 균형을 잡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홀로 견뎌오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나 사이엔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은 골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무심한 오해는 제 마음의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칩니다. 침묵은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은 여전히 가슴 깊이 요동치고 있어요. 감정을 가두면 더는 아프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상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저 침묵만을 고집하며 긴 시간을 보내온 탓에 다툼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타인과 온기를 나누는 법에선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거든요. 껍데기 속으로 깊이 숨어들수록 고독이라는 어두운 감옥은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며 속박합니다. 어느샌가 이 침묵은 나를 지켜주던 방패가 아니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둔 쇠사슬이 되었네요. 벽을 너무 높이 쌓은 나머지 진정한 유대감이 어떤 느낌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아 무서워요. 오해받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두려워서 그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다정한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여는 게 끔찍할 만큼 겁이 나게 됐죠. 결국 제 머릿속이라는 이 좁디 좁은 공간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닫힌 생각의 감옥에서 홀로 살아가는 일도 이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지쳐버렸네요. 고독의 긴장감에 짓눌려버릴 것 같아요. 나를 지키던 침묵이 이젠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 타인과의 단절보다 더 아픈 건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거였답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기회가 소리 없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치유라는 게 꼭 억지로 말을 내뱉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침묵이 내 일상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천천히 다정하게 짚어보는 게 먼저겠죠. 진정한 회복은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 안전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는 거예요. 더는 죽으림을 다해 나를 방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슴 깊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내가 보호받고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마음을 전하는 법을 서두르지 말고 배워가면 돼요. 우선은 내가 지금 상처받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는 걸 가만히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침묵이 늘 나쁜 건 아니에요. 소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평온하고 포근한 정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벽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내 삶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겁에 질려닫았던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보는 것처럼요. 정말 마음이 놓일 때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조각을 아주 조금씩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부서지지 않게 다정한 말들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유로워질 거예요. 내가 높게 쌓아 올린 벽을 천천히 허무는 과정. 치유는 침묵을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 어디서 이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지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침묵은 나약함이나 도망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내 마음이 떨며 내놓은 최선의 답이었죠.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방패를 치는 법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 필사적으로 익혀왔거든요. 침묵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외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방어와 연결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어느 타이밍에 말을 아끼고 어느 순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할지 그 호흡을 익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있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와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조금씩 갖고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오해를 두려워 않고 진짜 내 모습을 보일 때 치유가 시작돼요. 침묵하는 건 지는 게 아니랍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살아남은 끝이 평생의 고독일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시간을 가져요. 나를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돼요. 무엇보다 내가 조용히 머물고 싶은 마음 그 자체를 온전히 존중받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동시에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따뜻한 희망을 남겨두고 싶어요. 내 내면의 세계는 복잡하고 때론 너무 무겁지만 그걸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서두르지 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 더는 침묵 속에 갇혀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침묵은 어디에서 왔나요? 누가 당신의 말문을 닫게 만들었나요? 그 아픔을 댓글로 나눠줘도 괜찮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할 사람은 여기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침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 그게 이미 대단한 용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